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하락한 이유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락한 이유 보도록 하겠으며 특히나 반도체 섹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으며 관련 내용들 왜 좋지 못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SQQQ ETF를 지난주 분할 매수로 꾸준히 해오면서 1차로 SQQQ ETF 60.5불에 분할 매도를 했으며 2차, 3차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분할 매도를 할 계획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종가 기준으로 S&P 500입니다. 3612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이전 저점 3584포인트보다 0.79% 정도 높은 모습으로 종가가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가 마감 기준으로 3584포인트까지 지금 무너뜨린다면 혹시라도 강하게 하락을 음봉을 나타내면서 강하게 하락한다면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3584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보면 장중에 이렇게 지수상으로 보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이지만 앞으로 나올 CPI 기업들의 실적에 달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3584포인트를 강하게 뚫고 내려온다면 3393포인트 최악의 상황에서 마이너스 5% 정도는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 위원 중 에반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한동안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4.5%보다 높은 수준, 즉 현재 이제 패드워치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4.75에서 5% 수준까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최종 기준금리에 머물러야 된다. 즉 현재 최종금리까지 4.5%, 4.75%까지 올린 이후에 이 높은 금리를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광범위한 인플레 압력을 경험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더 높은 금리로 소비, 고용, 투자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은 조금 내려오겠으나 목표치인 2%에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 고용 부분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저는 이제 소비나 투자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데 이 고용 부분 지금 현재 굉장히 실업률도 낮고 고용보고서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예측치보다 지금 높은 고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용이 마지막 단계로 약간은 무너져야지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금리를 이제 내려가는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 관련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둔화된다는 소식인데 지금 현재 포드와 GM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UBS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 그 중에서도 포드와 GM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수요 둔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포드와 GM의 주가가 하락했고 반도체 산업에서 시작된 수요 둔화 우려가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TSMC가 반도체 전체 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델타 항공이 항공주 그리고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 장전에 이 TSMC와 델타 항공의 상황을 좀 더 잘 지켜봐야 되고요. 금요일에 이제 주요 은행들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데서 굉장히 이번 CPI, 9월 CPI보다는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크레딧 스위스의 현재 상태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대자세주표를 보면 과거 세계 금융위기 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달리 단기 부채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장기 부채와 예치금, 보증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단기적으로 막아야 하는 부채가 적다는 것이 무조건 파산 가능성이 적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너무나 높은 리스크를 가지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반도체 섹터가 오늘 많이 빠졌는지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가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AI 슈퍼컴퓨터용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 면허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허락을 미리 받고 중국에 팔라는 의미인데, 특히나 이번에는 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는 미국 국적의 반도체 회사가 아니어도 외국산 반도체여도 그 대상을 좀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가 좀 더 약세를 보여주었다고 봐주시면 되고, 상당히 규제 강도가 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양적 긴축의 갈 길은 여전히 먼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 풀린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만큼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황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다우는 0.32% 하락한 29,202포인트, 나스닥은 1.04% 하락한 1,542포인트, S&P 500은 0.75% 하락한 3,61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S&P 500 기준으로 이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서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유가는 마이너스 2.07% 하락하면서 90.72불, 현재 90불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천연가스는 지금 현재 겨울을 위한 비축 가스가 전부 유럽에서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시 오르는 모습, 지금 현재 110불까지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는 110.0까지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는 113.07로 올라온 모습이고, 빅스도 다시 급등하였다가 내려오면서 31.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어앤그리드 인덱스가 극도의 공포 상태 20으로 낮은 상태이나 성급한 레버리지 매수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제가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바닥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스닥 SQQ SXX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마이너스 3.36%, 그리고 지금 이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6.7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가 33.03, CCI가 마이너스 166.31로 반도체 섹터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규제가 좀 더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느 정도 저점은 오지 않을까, 곧 올해 안에 반도체 종목들의 저점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66.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가 그래도 빅테크 종목에서는 저는 가장 잘 버텨준다라고 보고 있으며, 빅테크에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애플 오늘 0.24% 올랐는데 애플이 강한 모습,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된 마이너스 0.05%로 마감이 된 222.96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정말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200불 초반을 유지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며, 테슬라 관련 호재 소식으로는 상하이 판매량의 역대 최대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판매된 차량의 숫자가 약 8.3만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판매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정말 자주 듣는데, 그만큼 테슬라의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배송 지연으로 인하여 약간 미스했으나 이는 4분기 판매 실적으로 넘어가게 될 테이고, 지금 테슬라의 1년 총 판매량을 여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불 초반에서 테슬라 매수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테슬라 많이 빠졌지만 회복력도 주가가 오를 때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QQQ는 266.41불로 지금 RSI가 34.34, CCI가 마이너스 131을 가리키고 있으며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4.8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SPI는 RSI가 36.4, CCI가 마이너스 100.95로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24.9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성급한 레버리지 매수보다는 인버스 투자를 약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으며, 인버스 투자 관련해서는 앞서서 제가 이렇게 미주얼 채널을 통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게 여러 번 쪼개서 투자하시는 게 좋으며, 일단은 당장은 이 3584포인트 S&P 500이 3584포인트를 버티는지 확인을 해야 되며, 기업들의 실적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